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0.15%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이 1.59% 큰 폭이 상승했습니다. S&P 100도 0.8% 상승하면서 7천을 뚫었고, 자, 러셀도 2.5%를 25%를 상승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 역시나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본다면 아무래도 유가가 있죠. 그 유가하고 많이 관련된 것이 다우입니다. 자, 아무래도 기술주 말고 산업주가 유가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가지 못하면 이런 주가는 달리기는 좀 힘들고, 자, 그에 반해서 나스닥 이런 것들은 유가하고 별 관계없죠. 뭐 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술주는 많이 달리고 있다. 자, 거기다가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다가 어닝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달고 있죠. S&P 500은 일단 0.8% 상승하면서 7천을 뚫었고, 러셀은 조금 반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빅7과 더불어서 나스닥이 주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많이 갔던 종목들이 결국은 기술주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빅7 중심으로 많이 갔고, 테슬라가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마소,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세마이컨덕터의 지금 이퀴먼트가 별로 장비는 별로 안 좋았죠. 실적 자체가 그것 때문에 조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갔던 종목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좀 오늘장에선 달렸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데 따른 그런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금융주 자체는 좀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뭐 잘 가는 종목들은 잘 가는데 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뭐 순이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JP모건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이 잘 가니까 이쪽 시장 있죠.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인더스트리얼 산업 분야 이런 것들 좀 배수가 높은 분야들은 이제 좀 빠지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가 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가 가장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컨슈머 시크리컬 있죠. 자유소비자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요 세 가지가 달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직 머티리얼스,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것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 가고 있고 방어주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P 지수가 7천을 넘어서서 최고가를 일단 경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돌파가 완전 돌파인지는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은 완전히 돌파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내일장에서 약간 눌림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 이게 달리는 이유는 물론 다른 것도 있죠. 뭐 올라왔던 것이 쇼 커버링하면 쇼 스퀴즈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EPS 자체가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익분을 아직까지 반영하려면은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대서 7,7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게 보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 기업의 EPS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은 우리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earning per share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느냐, 자, 기업의 이익에다가 우리가 집중해야지 뉴스에다가 집중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단기적인 이야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론을 이쪽에다가 수렴을 해서 주가는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 팔았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도 자, 바로 V자 반동으로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해서 EPS가 지금 하락이 된 것이 아니라 뉴스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죠. 즉 말해서 이제 아무 전쟁 때문에 내려온 거, 다음 전쟁 때문에 내려왔다면 전쟁이 없어지면 반드시 일단 V자 반등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물론 기름이라는 가스 값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반영은 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그렇게 크게는 반영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중을 하실 것은 기업의 이익에다가 집중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못 가는 이유는 이게 전쟁 때문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석유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으니까 가지를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석유값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석유하고 관계없는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모습에서 나스닥이다.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갖다 돌파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4,000을 돌파하면 역시나 신고가를 또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역시나
나스닥이 주로 이끌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거의 뭐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다음에 소형주들도 역시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에다가 좀 집중하시면서 갖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가 자체도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94.892 정도 기록하고 있고 6개월 오일 자체가 US 오일이 있죠. 크루드 오일 역시도 좀 90불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91불대. 자, 아무리 이런 것들은 이제 평화 협상이 진행된다. 자, 그렇게 하면 유가는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일 때는 시장이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년물 금리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그런 염려는 있죠. 유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으니까. 그래도 4.3 이런 것들을 갖다 크게 돌파하지 않으면 주가는 달리는데 큰 의미는 없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달러 지수 역시도 제대로 된 값에 와 있습니다. 98 정도 와 있고, 지금 이제 빅스 지수 역시도 20 밑으로 와 있죠. 이제 좀 안정이 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쁜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의 이건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이 200주선이죠. 이거 파란선 자체가. 그래서 보통 보면 200주선이 밑에 와 있을 때 있죠. 이럴 때가 우리가 매수 관점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면은 요때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요럴 때가 보면은 스토캐스팅 랭크 때 바닥권에 와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때 심리가 가장 안 좋을 때죠. 상당히 심리가 안 좋으면서 거기다가 보면은 지금 이제 심리 자체가 익스트림 그리드 되면서 뭐 8이라든지 7, 자, 그렇게 한 자리 숫자 될 때, 자, 그럴 때가 결국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량주 이런 것들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시면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데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가고 있죠. 그래서 내려왔던 것이 자기 힘으로 내려오지 않는 주식들은 반드시 다시금 그 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상당히 또 많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요거는 물론 이제 이익으로 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치 제가 밸류에이션 해드렸죠. 그래서 5년치 밸류에이션 했을 때 보통 340불대, 340불대 미만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스토캐스틱 이렇게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있죠. 많이 빠졌을 때, 저 고를 때가 또 담아갈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좀 주가가 아무래도 우량주 안에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밸류에이션 해보셔서 5년치보다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일단은 저평가됐을 때, 고를 때는 조금씩의 담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셔야지 짧게 보면서 들고 갈 건 아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이 갖고 가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애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다가 주봉이 바닥권이 있을 때 있죠. 자, 스토캐스틱 533인데 이게 바닥권이 있을 때, 자, 그때 보시면은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조금씩 담아 가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대형주에 관해서는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가 거의 보면은 심리도 안 좋을 때고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죠. 그런 것들 해보신 후에 요 차트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것들 해보신 후에, 자, 적정한 가격이 있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마소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쌍바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봉에서 바닥권이 있을 때, 자, 그럴 때가 사람들의 심리가 다 무너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자, 그렇게 할 때는 밸류에이션 체킹하셔서 내가 원하는 밸류에이션 밑에라든지 비슷하게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때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럴 때 못 들어갑니다. 이때 주가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의 주봉 차트 마찬가지죠. 많이 빠졌을 때 300불대 미만이었죠.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조금씩 일단 담으셔서 가면은 주가 자체는 다시금 올라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 자기의 펀더멘탈로 내려왔던 우리가 털고 가야 되는데, 자, 그게 아니고 자기 펀더멘탈이 아니고 뉴스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되면서 주가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이렇게 밑에 와 있을 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킹하셔서 요 밑에 지금 이제 거의 10이라든지 20
밑에 와 있을 때 있죠. 자, 고를 때 한번 체킹하시고, 고를 때 체킹해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하고 더불어서 회사에게서 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는지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가 있죠. 그럼 내려왔던 이유를 체킹하시고, 자, 요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항상 흥분하셔서 내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겠죠. 일단 밸류에이션이 싸야 된다.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일단은 요거 자체 뭐 차트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익과 매출의 개수에서 증가되고 있는지, 그 다음 내려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체킹해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메타만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많이 빠졌죠. 요때가 지금 이제 20 밑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밑에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주봉에서, 자, 그랬다면 흥분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내가 매수 관점인지 아닌지를 흥분하셔서 회사를 갖다가 조회를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밸류에이션 싼지를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합당했다면은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차트 보고 요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따져보시고 반드시 하셔야 된다서, 주가가 내려왔던 이유가 또 어디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살피신다면은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다 했을 때 들어가시게 되면은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일봉에서 보게 되면 거기다가 뭐 쌍바닥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쌍바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쌍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도 쌍바닥이죠. 그러니까 고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이게 더 좋은 쌍바닥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형성되면서 주가는 일단 이제 하락의 추세를 멀리하고 다시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만 보시면 무너지니까 반드시 펀더멘탈 차트를 보신 후에는 그런 차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갖다가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펀더멘탈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요때 팔면 안 되죠. 요때가 일단 매수 관점이었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163% 한번 또 왔을 때가 매수 관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서 잡았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한 20%나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빠졌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회사를 갖다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이렇게 빠져도 들어가죠. 보통 이렇게 빠지면은 거기다가 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자, 요럴 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160불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초보고,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중수 고수 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익과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지금 P 같은 것도 뭐 20배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킹하시고, 차트만 보면 다 무너지니까 반드시 펀더멘탈과 같이 봐서 이럴 때 내려올 때는 사자.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우리가 흥분하시고 이제 많이 올라갈 때 있죠. 자, 그럴 때는 두려워하자.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오후에 나온 뉴스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지금 이제 7천을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과 이란이 다음 주에 파키스탄에서 평화회담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MS 나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평화 협상을 위해서 파키스탄에서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파키스탄 고위관리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백악관 대변인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영통신사가 테헤란이 추후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두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갖다 중단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 자체가 7천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트루소셜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영구 개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다, 중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자기도 영구 개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쁘죠. 자, 이런 것들을 자기 의도를 쓴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은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협상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럼프는 또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은 일단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단 시장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자,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중요한데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중요한 건 이란 당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주 거의 끝났다고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그들의 거래를 갖다가 그들이 성사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일단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의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을 본다면 향후 이틀 안에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백악관 관계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것보다 합의 도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월 말까지는 아무리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 넣는 값이겠죠. 그래서 전국의 평균의 갤런당 한 4.1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디젤 값은 지금 5.65달러나 되고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역시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판매량 자체가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빨리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물론 지금은 이제 황소든지 곰이든지 간에 위로 상승으로 보든지 하락으로 보든지 어떤 투자자든 간에 한 가지에 동의하고 있다 해서 시장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겠죠. 요거는 일단 이제 같이 보는 거다. 투자자 입장에서 위든 아래든 일단 시장은 끝났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은. 자, 그래서 현재 경제학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든지 야드 야네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란의 전쟁 종식을 이미 반영했다. 그래 입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S&P 지수가 전쟁 발발 후에 1.3% 정도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비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지만 높은 생산성과 완화되는 임대료가 이를 상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시장이 약세론자, 강세론자가 의견일치를 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 주에는 2명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마침내 공통점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로젠버그의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약세장 일단 전망가고, 야드니 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명의 경규의 강세론자죠. 2명이 맞붙었는데 결론은 이란 전쟁이 종식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 주장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상승으로 봐야지 하락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젠버그 역시도 위험 선호 시장은 전쟁 종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야드니 같은 경우는 시장은 전쟁이 끝났다. 자, 그렇게 제목을 발표하고 있죠. 두 주장 모두 다가 S&P 500 지수가 그렇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미네이 자체가 미국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이 전 금요일에 종가 대비해서 1.3%가 상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 이미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약세장이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반등의 성격을 보게 되면은 4월 9일 날 저번에 일단 반등할 때 있죠. 그때 해방기념일에 관세 부과를 연기하면서 시작된 폭발의 상승세와 유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모멘텀 주도의 반등이다. 아무 숏을 많이 쳤는데, 자, 그에 따른 숏스키즈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야드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난해 봄철의 상승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의 반등 또한 시장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에너지 관련 주식이 전시시간 기간 동안에 얻었던 수익을 거의 반납했다.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그 반등 이후에 또 채권 시장조차도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면 4.3 밑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미국과 이란 간의 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은 호르무즈해 봉쇄를 도입하면서 세계의 석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좀 커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 조금은 아무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다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말을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레바논도 외교회담을 진행 중에 있지만은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상황은 지난 주말에 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덜 암울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은 있는데 확실하진 않다.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훨씬 낫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전쟁이 여파에서 좀 벗어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월가가 고려해야 될 다른 위험 요소들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반면에 야드니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거는 인플레이션 상승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란의 부진이 있죠. 전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월간 6주 동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온통 집중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쏟아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대기업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회사들이 이번 주에 분기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시즌 초반이지만 초기 징후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장 역시도
기업도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포함된 30개 기업 중에서 한 80%가 팩셋에 따르면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것들,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이익의 증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기업들의 예상치를 모두 반영한 1분기의 평균 이익의 증가율 자체도 12.4%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6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숫자 이익의 증가를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기술 부분에서의 활력이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결론을 따는 이익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테크 스탁이 상당히 칩하다는 겁니다. 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22배 정도를 일단 내려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20배수까지 약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만큼 테크의 포홀드 P가 낮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테크 쪽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타델 증권의 루브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이렇게 기술주 중심의 섹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있죠. P 레이쇼가 2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평균을 본다면은 25.9배니까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서도 P 레이쇼가 23.8이다. 그러니까 지난 5년보다도 훨씬 낮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에서 기업 가치가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비대칭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효매피 움직임 이후에 포지션이 여전히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기반한 주가 매수 여지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론은 이런 말이죠. P가 있는데 이제 E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E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P 레이쇼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 가격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가격이 낮으니까 이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매수세 자체가 전체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S&P 500의 기업 이익은 한 17%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빠른 성장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성장이 전반적인 경기 호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구축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는 것이다. 그만큼 반도체가 더 많이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산업재, 유틸리티 업종을 선호하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이 매력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데, 자,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에너지 부분 자체가 국제시장에서 호재로 떠오르면서 자본 자체가 미국으로 다시금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계속해서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지출한지 직불카드 이런 것들이 3월 달에 4.3%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유소 지출이 16.5%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주유비를 제외한 지출도 3.6%라는 건전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소비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비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말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가 급등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호조를 보인 3월의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이 현재로서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률의 상승,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본다는 거겠죠. 관세 효과가 좀 감소되면서 에너지 가격의 전가 효과를 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9월과 12월에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명백한 장애물은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일단은 내려가고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면 두 번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술주를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브로드컴이 있죠. 이거 자체가 메타와 대형 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렇다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메타와 계약을 발표한 후에 수요일 거래에서 주가가 좀 4%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하이퍼스케일에 맞는 맞춤형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설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반응에서 본다면 이번 발표를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근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망을 봤을 때는 조금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번에 파트너십을 통해서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의 설비가 구축될 예정에 있다. 그래서 2029년도까지 수기가와트 규모로서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데, 양사 간의 파트너십의 확대의 일환으로서 브로드컴에 쓰인 혹단이 2024년도에 합류했던 메타 이사회의 그 이사직에서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런 게 가버넌스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브로드컴이 지난주 구글과의 계약 확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제 결론 엔트로픽이라든지 오픈 AI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뱅크에서 본다면은 좀 전략적으로 볼 때 브로드컴 자체가 AI라든지 XPU, 네트워킹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그런 추가적인 증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구글의 이제 엔트로피과의 협력처럼 장기 계약으로 명시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이번에 보도자료에 다세적인 지금 접근 방식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하고 엔트로픽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뭐 오픈AI라든지 마소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이 되고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 요번에 탄 있죠. 지금 아무래도 브로드컴의 CEO 탄 자체가 메타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한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래서 두 회사 간의 파트너십 기간이 명시된 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미국 회사들은 여기서 CEO하고 저기 가서 또 이사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들만 있는 서클 안에서. 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브로드컴 CEO가 이제 거기 가서 이사회 하지 않겠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이런 발표는 전달된 정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브로드컴은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2027년도 회계연도 위에 메타의 지금 이제 기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의 설비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공시는 회사가 실적 발표에서 논의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진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2029년도 세부 사항은 새롭게 공개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도 역시나 이제 수요일에 보고서에서 이번 거래를 비롯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맞춤형 칩 개발에 더욱더 집중함에 따라서 브로드컴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런 것에 동의하면서 브로드컴을 업계 최고 수준의 XPU의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는 브로드컴의 XPU의 플랫폼과 네트워킹의 솔루션이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이 다른 것보다 구글의 이제 엔트로픽을 통해서 소비자, 구글이란지 메타 이런 것들의 AI 시장 모두에서 더욱더 폭넓고 다양한 고객 기반과 높은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5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15명이 스트롱 바이고 33명이 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명만 홀드다, 거의 다가 일단 바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이 프라이스는 630불, 평균 가격은 470불 정도를 주고 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붐 속에서 이 반도체 주식의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마벨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펜하이머에 따르면 잠재적인 공급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시장은 계속해서 승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투자회사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의 상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목표 주가를 170달러 일단 제시하고 있고, 지금 화요일 종가 대비 27%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벨의 시장 점유율은 아무래도 핵심의 네트워킹의 시장 전반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지출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보수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에 상승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차세대 AI 인프라의 개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AI 팩토리에 AI 랜 생태계에 자사의 기술을 연결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들이 마벨의 네트워킹의 제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 올해 네트워킹의 인터커넥트 매출 자체가 50% 이상이 증가돼서 5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2010년도에 스위치 제품에서 6억 달러 이상, 그다음 응용 분야별의 직접으로 에이직에서 또는 마이크로칩에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회사가 올해와 내년에 네트워크 성장률이 50%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전체 매출이 152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웨이프라든지 반도체 칩과 같은 일부 마이크로 기기 핵심 부품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제약은 회사의 성장을 좀 제한할 위험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벨의 경영진과 회사의 가맹적 네트워크 이런 사업들이 강화돼서 여러 가지 역풍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 요거 말고도 다른 게 있죠. 또 광이 있죠. 광통신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4명이 지금 레이팅 주고 있는데 11명이 스트롱 바이, 26명이 바이고 7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123불인데 아까 보셨듯이 이제 하이스트 프라이스 자체는 164불 정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5샌들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클라우드 관련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성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5샌들러에 따르면 인공지능 도입이 급증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서 향후 견고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해당 클라우드 기업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는 $222를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프라의 미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가장 유명한 장기 투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볼 때는 적절한 진입 시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최근의 주가 하락을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갈 만한데 지금 소프트웨어 때문에 엔트로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업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엔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가 제한적으로 출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문제들이 많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라든지 보안 액세스의 서비스 H, 그 다음에 인프라 서비스를 포함한 종량제의 지금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엔 더 나은 비용으로서 정보에 접근하고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토스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제 염려도 있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자체는 생성형 AI 시대에서 인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따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은 2030년도까지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중에 생성형 AI가 15%를 차지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오픈 AI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들이 선호하는 공급업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토스 이런 것들이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어떤 것들이 좋은 점이 있냐? 그렇게 했을 때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갖다 호스팅하는 워커, IaaS 솔루션 이런 것들이라든지 AI 인프라의 일환으로서 캐싱의 사용 증가라든지 웹사이트의 트래픽 증가, 네트워크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강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오픈 AI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의 백엔드 핵심의 공급업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이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일단 빠졌다면 그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지수가 7,000을 넘어섰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을 일단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게 완전히 돌파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금 돌파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주가는 달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벌써 V자 반등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눌릴 때마다 좀 분할 매수하셔서 M7 중심으로 지금은 조금은 투자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